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U&A 조사와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A 조사는 Use, Age and Attitude의 약자로서 시장의 전체, 그러니까 전체 실제 구매자 혹은 이제 잠재 시장, 잠재 소비자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의 이제 소비자들의 그 인식 및 그 브랜드에 대한 이용 실태, 그리고 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조사로서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목적은 이제 마케팅 지표, 뭐 시장 점유율, 영업률, 제품력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또한 이용 실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자사 및 경쟁사의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사 및 경쟁사들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표 파악, 사용 실태 파악, 그리고 태도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경쟁 상황과 경쟁력 분석, 그리고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파악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요한 지표로서는 브랜드의 인지, 얼마나 알고 있냐, 그리고 브랜드 전환 매트릭스, 나중에 되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충성도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 이용자 수 대비 현재 이용자 수,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전체 구매 비율 분의 자사의 브랜드 구매 이용 비율, 그리고 제품력, 제품 선호도 대비 구매 의향자 비율, 영업력, 선호도 대비 실제 구매율 비율, 이런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자사와 경쟁사의 이런 지표를 파악하죠. 이 이외에도 미래 지수, 제품군 개발 지수, 브랜드 개발 지수, 시장 개발 지수와 같은 그런 공식들로 우리가 이제 지표를 파악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결과를 보면 인식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인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초 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인데, 스포츠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를 하나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필라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응답들이 나오겠죠. 이걸 이제 주관식의 응답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를 제시해서 아는 걸 체크할 수도 있고, 보통 주관식으로 던져서 이제 아는 거를 최초상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기를 던졌을 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조상기, 보조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지율과 그리고 제품에 대한 품질, 그리고 충성도 이런 것들도 총합을 해서 브랜드 지표를 이제 경쟁사와 비교해서 파악하고, 어, 전년 대비 혹은 지속적인 그 추세 대비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지표를 삼죠. 그리고 이제 구매 행동은 뭐 구매 행동이라는 게 또 다양하죠. 이제 뭐 근데 대표적인 건 뭐 육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자사뿐만 아니라 그냥 뭐 스포츠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걸 언제 사냐, 그리고 어느 매장에서 사냐,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사냐, 그 왜 사냐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구매 행동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를 동반해서 사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는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 누구인지를 또 같이 파악하는 그런 중요한 행동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제품에 대해서는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재확인하고 찾기 위한 그런 질문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또한 이제 구매를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디자인, 가격, 품질, 브랜드 등등등, 이걸 이제 1순위 내지는 1, 2, 3순위 정도의 이제 합으로 구해서 전체 및 그리고 세분 시장별, 성별, 연령별 등 어, 구매 행동의 결정 요인, 중요 요인들을 역시 비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종합적으로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 패션 팔로워, 그러니까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플래닝 쇼퍼,
계획적인 구매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브랜드 앤 스타일, 이 브랜드와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 패션 인디퍼런스,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소비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세분 집단을 나눠서 그들의 데모그래피, 그다음에 그들의 구매 특성,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시장별로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분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추구적인 사람, 소비 계획적인 사람, 브랜드와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항 한 문항이 아니라 여러 문항을 종합해서 소비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세분 시장의 기준으로 두고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 그들의 구매 특성, 그들의 구매 그 KBF, Key Behavior Factor 이런 것들을 찾고 이제 그들 중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를 이제 판매하고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분 시장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U&A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조사 대상이 소비자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회사의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영화관이다 그러면은 영화를 볼 수 있는 혹은 최근 1년 동안 한두 번이라도 영화를 본 그런 사람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만약 C집인데 뭐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와 경쟁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모두 포괄한 그런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스크린과 쿼터 문항, 즉 이제 성별, 연령, 지역,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한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들 중에서 제품을 한 번이라도 최근에 1년 동안 구매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두 번째 파트로는 그러니까 이용 실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그 브랜드에 대한 선택과 행동 그리고 구매 상황 등을 어떤 때 구매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소비자의 태도는 세 번째는 자사와 경쟁사에 대한 브랜드의 속성, 그리고 자사와 경쟁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함으로써 브랜드 속성 중에서는 자사와 경쟁사 대비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포지셔닝의 전략으로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자 특성을 파악을 하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파트 2와 파트 3, 즉 이용 실태와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한번 그 젊은 층의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스크리닝 문항 그리고 구매 행동에서 이제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인지와 현재의 시장 점유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전에는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이용하지 않는 커피 전문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이제 구매의 중요성 그리고 과거 대비 이제 과거에는 스타벅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에 뭐 EDR을 이용하게 된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을 로직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한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 쓰게 되고 반대로 아,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로 최근에 이제 유입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용 의향이니까 미래의 점유율을 추정하는 그런 문항으로서 이런 문항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구매 시 중요시 여기는 속성이 무엇이냐, 가격, 맛,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의 맛, 분위기 등등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이게 태도에 대한 거죠. 예. 근데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냐,
커피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냐, 이디야와 할리스에 대해서 만족하냐, 즉 경쟁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물어봄으로써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는 이제 브랜드의 속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일단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그 현재 이제 음,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고급스럽다, 편안하다, 청결하다, 심플하다, 이국적이다 등등 이런 느낌을 어떤 이미지에 대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이 갖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사원 문항에서 인지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을 우선시한다, 그다음에 가격이 적절해야 된다 등처럼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행동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하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이제 우리가 시장 세분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브랜드 인지, 주 이용 브랜드, 향후 이용 브랜드, 그리고 선호 브랜드. 자, 이런 설문들을 그냥 한 문항 한 문항이 아니라 연결을 시키면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그리고 브랜드 미래에 대한 전환이나 충성도, 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제품력, 그리고 브랜드 그 영업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태도는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무엇이냐, 브랜드별 만족도는 무엇이냐, 전반 만족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IPA 분석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한 그런 방향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의 시장 세분화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준 배수를 적용하고 구매 행동 및 TPO 및 구매 결정 요인,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과 태도 관련된 문항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즉 설문은 그냥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문항 한 문항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문항 세 문항씩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전략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인지와 선호, 현재 이용과 향후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자사의 브랜드와 경쟁사의 브랜드 중에서 현재 이용 대비 향후 이용률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 지표들을 파악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이 이제 바로 그 제품력과 영업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품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선호 대비 구매 의향률을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1보다 크면 제품력이 좋은 거고 1보다 작으면 제품력이 낮은 거죠. 반면에 이제 영업력이라는 거 하는 건 선호도 대비 실제 구매율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둘 다 1보다 높으면 가장 좋은 브랜드고요. 반면에 둘 다 1보다 낮은 거면은 컨셉이나 영업력도 낮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도 낮은 겁니다. 자, 지금 결과에서 보면 이제 카페베네가 둘 다 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브랜드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예전에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 현재 그 사고 있는 그 브랜드 자사 혹은 경쟁사의 브랜드 비율 대비 이제 향후에 살 그런 브랜드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죠. 공식은 이제 하나씩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와 과거 혹은 현재와 미래의 두 시점에 대해서 구매자 수를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구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좀 구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진단, 브랜드 전환, 제품력과 영업력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자사와 경쟁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이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U&A 목적의 첫 번째 이유죠. 또한 이제 자사와 경쟁사의 제품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함으로써 뭘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